안녕하십니까, 박부영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자식이한 북주민들 통일열망 짓밟아도 못 굽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요 근래 쿠바에서 북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망명해갖고 우리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요 근래에 왔기 때문에 아마 북한 사정을 가장 좀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 참사가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열망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일가족과 함께 한국에 기순한 리 전 참사는 북한이 못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북간부든 일반 주민이든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이 돼야 한다. 답은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너무 반가운 얘기죠. 지금 통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완전히 전번에 또 우리 그 어린 친구가 이제 남북한 어떤 민족 그런 동직감 같은 것을 전부 다 삭제하는 제거시켜버리는 그런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북한 주민들은 통일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자녀까지 북한 체제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다. 리 전 참사뿐만 아니다. 태영호 전 의원을 비롯한 엘리트 탈북자들은 망명 동기가 대부분 자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못 산다는 건 경제적 빈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생 계속되는 세뇌 통제와 강범위하고 무자비한 인권 탄압까지 말한다. 리 전 참사는 공개 처형당한 한성열 애무성 부상을 예로 들었다. 끔찍한 총살 현장을 강제로 봐야 했던 간부들이 며칠간 밥을 못 먹었다고 한다. 북주민은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고위 간부들도 언제 기관총 세례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은 건 인간의 본능이다. 악몽을 끝낼 방법은 탈북 또는 통일밖에 없다. 오랜 기간 북주민들은 북한 밖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북정권의 극도의 감시 통제 억압으로 기아입을 막았다. 한국이란 나라가 남조선인 것도 몰랐다. 이젠 다르다. 적경 지역에서만 은밀히 유통되던 외부 소식이 휴대전화와 장마당을 통해 북전역에 퍼진다. 한류 콘텐츠가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겨났다. 북한이 한국 문화를 불법화하고 척추를 꺾어 죽인 다음에 극단적 처벌법을 연달아 만든 이유다. 하지만 리 전 참사는 아무리 강한 통제와 처벌에도 한류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니 김정은이 한류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통일 불가를 선언한 것이다. 리 전 참사도 주민들의 통일 갈망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은 남북을 잇는 도로 철도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지뢰를 깔고 있다. 진짜 이런 행위 자체가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 땅을 갖다가 동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철도 도로를 갖다 폐쇄하고 거기다 지뢰를 깔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하고 얼마나 틀린 집단인 걸 알 수가 있는데 휴전선 일대는 장벽을 만들고 압록강 두만강인 전기 철조망을 두른다. 평양역 이름마저 통일을 지우고 국가 가사에서 삼천리를 없앴다. 그러나 경고하던 베를린 장벽도 결국 무너졌다. 김정은의 어떤 탄압도 주민들의 마음속 통일 소망까지 깎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에 대한 어떤 교육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시켜야 돼.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대고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통일에 대해서 저해되고 그러한 방해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일부러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의 자유,
지금 진짜 하는 짓들이 너무 난잡해 보일 정도로 해도 처벌받지 않고 있잖아요. 뭐 북한 같으면은 감히 지금 정치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라는 게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해도 그냥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저렇게 폄하하는 발언해도 그 참 별난 짓을 해도 좀 살아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유가 그 다음에 이 열악한 조건에서 세계 경제대국 6인가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전 세계에서도 좀 성공한 나라.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뭐 공장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던데 그건 정부의 규제, 그 다음에 노동시장 이런 걸 인해서 그런 거 이런 걸 빨리 수습하고 바꾸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국민 한 사람도 취업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연구를 해야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연구하라냐 하면 그 사람들 법을 만들잖아요. 자꾸 쓸데없이 기업들 규제하는 법 만들지 말고 기업들이 잘 마음껏 그러나 이제 기업들도 물론 이제 또 고쳐야 될 건 있죠. 그런 법들을 좀 만들고 규제들은 앞장서서 좀 없애고 좋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들 하기 바랍니다. 오늘 비도 오고 뭐 국회 오늘 열었나 안 열었죠. 그러면 할 일도 없겠네. 좀 차분하게 앉아서 잘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4년 동안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때 조금이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좀 보탬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더구나 오늘 제헌절이니까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